피드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회의실에서 화내고 윽박지르는 팀장과 고개 숙이고 말 못하는 팀원의 모습이 대부분 떠오르실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팀장님이 피드백을 한답시고 계속 성질을 내면서 지적만 하니까 처음엔 당황도 했다가 점점 기분도 상했다가 나중에는 그래 너는 지져라 난 모른다가 되면서 결국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입일 때 참 감동받은 피드백이 있는데요. 제 상사가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업무에 영 집중을 못하고 있을 때 혼내기보다는 도와줄 일 있느냐? 라고 물었더군요. 그때 사정을 이야기한 후 여러 피드백을 받으면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감동이 되었는데 그 팀장님은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피드백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요. 그럼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효과적인 여러 기업의 피드백 사례를 설명하고 가장 핵심적인 피드백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탄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360도 피드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60도 피드백은 다양한 관점에서 피드백을 제공받아 개인과 조직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360도 피드백의 원리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먼저 360도 피드백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360도 피드백은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다양한 출처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 포괄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강점과 개선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360도 피드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자랑하며 360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동료, 상사, 부하 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직원들의 개인 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글의 실제 피드백 섹션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이 섹션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강점과 개선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구글의 피드백 문화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부담 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메이오 클리닉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의료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60도 피드백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진인 동료, 상사, 환자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하여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피드백을 통해 의료진의 강점과 개선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은 의료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360도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360도 피드백 시스템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성과와 협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에어비앤비의 피드백 시스템은 특히 협업 능력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동료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협업 능력을 개선하고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어비앤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360 피드백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드백 제공자들을 다양하게 선정하세요.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모두를 포함해야 됩니다. 물론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드백 섹션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셋째,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더 열심히 해 라는 피드백보다는 지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 부분을 잘했어. 하지만 다음에는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좀 더 향상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 와 같이 구체적인
피드백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360도 피드백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첫째,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포괄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인식이 향상됩니다. 셋째, 협업과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피드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익명성을 악용한 부정적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60도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60도 피드백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피드백 시스템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드백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수집된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 더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과 결합하여 직원들이 즉시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행동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피드백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의사항은 피드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드백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례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 열심히 해 보다는 지난 회의에서 너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정말 창의적이었어. 하지만 발표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질 않았어. 다음에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보는 건 어때? 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은 수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줄 때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프로젝트에선 정말 열심히 했어. 결과물도 훌륭했고 그런데 다음에는 시간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마감일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 라와 같이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용자가 피드백을 더 잘 받아들이고 동기부여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피드백의 타이밍입니다. 피드백은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피드백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회의에서 내가 보여준 발표는 훌륭했어. 특히 청중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 라와 같은 피드백을 신속하게 제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은 수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바로 기억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개인을 존중하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줄 때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는 피드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이런 식이 문제야 라는 피드백보다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라와 같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피드백을 주면 수용자는 더 잘 받아들이고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피드백의 균형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개선할 점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면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만 주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 보고서 작성도 훌륭했고 하지만 프리젠테이션이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다음에는 프리젠테이션 연습을 좀 더 하면 좋겠어 와 같이 균형 있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피드백은 수용자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여섯 번째 주의사항은 피드백의 목표 설정입니다. 피드백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수용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까지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 1회 발표 연습을 해보자 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서
통해서 수용자가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에 대한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드백을 받은 후 내 피드백은 잘 들었어.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게. 혹시 내가 더 개선할 점은 없을까? 와 같이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열린 자세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상호 신뢰와 존중이 형성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360도 피드백의 개념과 실제 사례, 도입 과정, 장단점,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피드백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기억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